혹시 소규모 팀을 이끌고 계신가요? 우리 팀 정말 최고의 성과를 내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고 싶으시죠? 오늘 소규모 회사의 리더분들을 위해서 팀을 신뢰와 성과가 넘치는 강력한 팀으로 만드는 핵심 전략들을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팀에 유독 속도를 못 내거나 자꾸 핑계를 대는 한 사람 때문에 팀 전체 분위기나 에너지가 뚝 떨어지는 경험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이거 정말 답답한 상황이죠. 특히 소규모 팀에서는요, 이게 그냥 한 사람의 태도 문제가 아닙니다. 5명짜리 팀에서 1명이 병목이 된다? 이건 말 그대로 우리 비즈니스의 생존이 걸린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1명 때문에 사업 전체가 멈춰 설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 대부분 왜 안 했어요? 라고 묻기 쉬운데 이건 최악의 질문입니다. 돌아오는 건 변명뿐일 거예요. 대신에 질문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이 일을 끝내는데 혹시 뭐가 막히는 게 있어요? 딱 이렇게 질문 하나만 바꿔도요, 대화의 방향이 변명에서 해결책으로 완전히 넘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으로 들어가 볼게요. 바로 통제에서 신뢰로의 마인드 전환입니다. 많은 리더분들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요, 대기업에서 쓰는 복잡한 인사 시스템 같은 걸 작은 우리 팀에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소규모 팀의 성과를 이끄는 진짜 엔진은요, 사실 완전히 다른 데 있습니다. 복잡한 프로세스가 아니라는 거죠. 그 엔진의 이름이 뭐냐? 바로 신뢰의 밀도입니다. 이게 뭐냐면 팀원들 사이에 서로 얼마나 믿고 심리적으로 얼마나 안정감을 느끼고 또 서로 기댈 수 있는지 그 정도를 말하는 건데요. 이야말로 소규모 팀을 움직이는 진짜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소규모 조직의 성과는 시스템이나 규칙이 아니라 팀원들 사이에 흐르는 바로 이 신뢰의 밀도에 달려 있다는 것. 이 문장 하나가 오늘 내용의 핵심이니까 이건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 신뢰의 밀도를 대체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고성과 팀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3가지 핵심 기둥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철학과 투명성으로 기반을 아주 단단하게 다지는 거고요. 두 번째는 목표와 성장으로 딱 틀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팀원들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도록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기둥, 기반 다지기부터 자세히 들여다보죠. 사실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신뢰라는 기초가 없으면요, 아무리 멋진 성과를 쌓아 올려도 결국 다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져 버리거든요. 모든 건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신뢰의 기반을 쌓기 위한 4가지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첫째, 나의 리더십 철학이 뭔지 한번 글로 써보세요. 둘째, 회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운 점들을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공유하는 겁니다. 셋째, 모든 팀원과 정기적으로 1대1 미팅을 가지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진짜 중요한데, 리더가 먼저 자기 실수나 약점을 인정하면서 좀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좋은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한 스타트업 CEO가 우리는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봅니다. 괜찮아요. 이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했더니 팀의 혁신 속도가 무려 40%나 빨라졌다고 해요. 심리적 안정감이 만든 정말 놀라운 결과죠. 자, 이제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성과와 성장을 위한 프레임워크, 즉 틀을 만드는 겁니다. 소규모 팀에 정말 딱 맞는 시스템 중 하나가 바로 OKR입니다. 목표랑 핵심 결과 지표를 설정하는 건데요. 이걸 쓰면 좋은 게 뭐냐면 모든 팀원들이 내가 하는 일이 회사의 이 중요한 목표랑 이렇게 연결되는구나를 명확하게 알게 돼요. 와,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이게 OKR의 효과를 진짜 극적으로 보여주거든요. 한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의 실제 사례인데요. OKR을 도입하기 전에는 직원들이 우리 회사 목표가 뭔지 이해하는 비율이 34%밖에 안 됐는데 도입하고 나서는 92%까지 치솟았어요. 이제야 팀 전체가 한 방향을 보고 뛰게 된 거죠. 자, 이제 마지막 3번째 기둥입니다. 이건 좀 더 사람의 마음에 집중하는 건데요. 팀의 웰빙과 심리적 건강, 즉 좋은 분위기를 가꾸는 겁니다. 그럼 좋은 분위기는 어떻게 만드느냐? 이것도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죠. 직원들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게 예산을 지원해주고 유연근무제 같은 옵션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 얘기 말고 그냥 개인적으로 힘든 일은 없는지 안부를 물어봐주고 다 같이 산책을 하거나 명상을 하는
웰리스 타임 같은 걸 정기적으로 갖는 것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맨 처음에 그 문제로 돌아가 보죠. 그래서 계속 핑계를 대는 그 직원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툴킷을 알려드릴게요. 네, 바로 이 문제죠. 핑계가 아주 습관이 된 직원. 진짜 머리 아프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4단계 대응법을 딱 기억하세요. 첫째, 이유가 아니라 방해물이 뭐냐고 물어보세요. 둘째, 일을 맡길 때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명확한 약속을 받아내세요. 셋째, 업무를 아주 잘게 쪼개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핑계가 계속 반복된다면 감정적으로 나가지 말고 그냥 팩트만 가지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짚어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봤는데요. 사실 리더로서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할 최종 목표는 단순히 팀을 관리하는 걸 넘어서야 합니다. 리더로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그냥 월급 주고 일 시키는 그런 직원을 두는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목표를 가져야 해요. 우리가 진짜 만들어야 하는 건 바로 공동항해사입니다. 이 회사라는 배를 함께 몰아가는 깊은 주인의식을 가진 진짜 파트너 말이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함께 폭풍우를 헤쳐나갈 선원을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편안하게 앉아가려는 승객만 태우고 있습니까?